임포트를 해왔고요. 리스트 뷰 있었고, 아이콘 뷰 있었고요. 그, 새 컴포 만드시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패널 또 하단에 뉴 아이템에서 클릭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N 누르시면은 네, 여기에서도 새로운 도화지 시퀀스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프레셋 지정된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시퀀스 프레셋에서 1080p에서 ARRI 1080p 30을 클릭을 하시고 시퀀스 네임을 브이로그 자막이라고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아, 네. 파일 주소요. 네. 음, 음. 이렇게 아, 네, 네. 네, 네. 그럼 혹시 잘안 되실 거 있나요? 네, 안 되시나요? 왜 그래요? 좀 자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오는 오늘만 사용하는 딴데 딴데 색깔 네, 저거 못 치웠는데 그러니까 그냥 괜찮게 해볼게요. 네. 네, 우리 간략하게 복습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OK 누르시면은 뉴 시퀀스가 만들어졌고요. 시퀀스는 도화지였죠? 프로그램 패널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타임라인으로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가 되셨죠? 네. 요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좁게 보실 때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타임라인 단위를 줌인해서 보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리고 여기 자막바 있죠? 이거를 늘리시면은 또 좁게 볼 수 있고, 줄이시면은 이제 넓게 보실 수 있는 역할이 있었고요. 이 트랙 라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시고 플러스 하시면 트랙을 넓게 위아래로 넓게 볼 수 있었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좁게 보실 수 있었고 또 단축키가 JKL 활용하셔가지고 역재생, 일시정지, L 재생 연타하시면은 배속이 빨라지고요. Shift K 누르시면은 Shift L 누르시면 느리게 재생, Shift J 누르시면은 느리게 역재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주간을 지정하실 때는 I 누르시고 O 누르시면은 영역 지정이 가능하고요. 에디터 들어가셔가지고 버튼 에디터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루프 플레이 100이라고 하는 애를 하단에 이제 끌어오신 상태에서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제 재생을 하시면은
이 구간이 연속 재생이 됐었어요. 구간을 I랑 O로 시작점과 끝점 지정하셨는데 컨트롤 시프트 X 누르시면 구간 해제, 어제 이런 거를 배웠었고요. 이번에 편집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편집 단축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가 첫날이었으니까요. 복습을 살짝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플립 선택하시고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자르시는 거는 컨트롤 K 누르시면 잘렸었고요. 그리고 클립을 삭제를 하시는데 삭제를 하시고 당기시는 단축키는 Shift 딜리트였죠. 네, 한 번씩 이제 눌러보시면서 하세요. 이 영상 클립을 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뒷부분을, 인디케이터 뒷부분을 날리고 싶으실 때는요, W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립 선택하시고 인디케이터 앞부분 날리고 싶을 때는 Q를 눌러주시면 됐었어요. 네, 단축키, Q, W, 네. 그리고 저희가 도구창에 대한 단축키도 배웠었죠. 레이저 툴 같은 경우에 단축키 C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V 누르시면 셀렉션 툴 가능하게 돼서 항상 이렇게 자르기 하신 다음에는 셀렉션 툴로 바꾸신 다음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됐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들 활용하셔가지고 영상의 길이를 살짝 너무 길지 않게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 3초? 3초 정도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한 3초 정도로 잘라보세요, 영상을. 아, 네. 네, 이걸로 한번 잠깐만요. 매번 언급하긴 할 거라서 하려거든요. 아, 네, 저,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얘기죠. 서울로 이런 애들 지금 사실 K한 번 눌러주시고 한 3초 정도
단축키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복습의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기타 치는 남자라고 하는 영상 있죠?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영상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인디케이터를 이 기타 치는 남자 쪽으로 가져가셔야지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면서 얘를 편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기타 치는 남자 쪽으로 데려가도록 할게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클립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보시면 노 클립 셀렉티드라고 해서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항상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편집을 해줍니다. 얘가 사이즈가 현재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 조정을 안녕하세요. 사이즈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다운로드 해주세요. 요거. 네, 근데 스케일 값을 한 200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에 전체 딱 맞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컨트롤 Z가 작업 취소예요. 컨트롤 Z 클릭하시고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 클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그냥 화면에 맞게 네, 계산을 해가지고 화면이 커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클립에 우클릭하시면 있습니다. 아, 네. 그 기타 치는 남자를 미리 보기 화면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해주세요. 기타 치는 남자 있죠? 네, 네, 사이즈 커지시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케일로 조정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조정하셔도 무방해요. 요 텍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텍스트 쓰실 때는 여기 도구창에 보시면 T 아이콘 있죠?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커서 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이 T 아이콘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또 네모 박스가 생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네모 박스에다가 자동 줄바꿈이 들어가는 그런 텍스트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서 창을 그냥 화면 클릭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개설하셔서 쓰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클릭해서도 쓸 수 있고요. 드래그 하셔서 자동 줄바꿈이 되는 텍스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픽이라고 하는 클립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박스는 일단 삭제하기로 하고요. 텍스트 내용을 편집하실 때는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가 어도비 회사의 제품인데 이게 영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글에 최적화된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글자가 미리 보기 화면에 안 보이는 그런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마지막 글씨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은 항상 마지막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자르기 툴 하실 때 자르기 기능 활성화된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바꿔주셔야 됐죠?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워드나 한글 파일은 다른 영역을 지정을 하면 선택 툴로 바뀌지만
얘는 그렇지가 못해요. 텍스트 기능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른 곳을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빈 그런 텍스트 박스가 계속 화면에 생성이 되거든요. 항상 다 쓰신 다음에는 이렇게 선택 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텍스트를 쓰신 상태에서 선택 툴 도구창에 있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지 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이 그래픽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 그래픽 클립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보여요. 지금 텍스트가 하나가 있죠? 근데 이 클립이 텍스트를 꼭 하나만 갖고 있는 레이어를 하나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개. 그럼 클립은 하나지만 이 이펙트 컨트롤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개가 물려있는 그런 클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클립에 텍스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물려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클립을 이동을 시키시면요. 한꺼번에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디오 정보에서는 얘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요. 예, 전체 이동을 시킬 수 있지만 이 텍스트가 또 하나가 있죠? 이 하단에 들어가셔서 소스 텍스트 하단에 있는 포지션으로 지정을 하시면요. 하나씩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중에 움직임을 주실 때 텍스트 하나에다가 움직임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텍스트 하단에 있는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 그냥 여기 전체 3개 맞물려 있는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 비디오에 있는 포지션 값을 이동시켜 주시면 요 그럼 이 벡터 모션에 있는 이 값은 뭐냐면요. 이거는 좀 개념이 어려운데 얘는 이렇게 벡터 개체에 대한 또 트랜스폼 값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래픽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만 이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개체에 대한 트랜스폼 값이 있고요. 텍스트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폼 값이 있고 또 이 비디오 클립 전체에 대한 포지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각각 조정을 할 수 있다. 일단은 저희가 한 개만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서 다른 텍스트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놓고 텍스트 개체 하나만 맞물린 상태에서 레이어를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서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트랜스폼 위에 보시면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게 얘가 있어요. 오른쪽 향하는 화살표는 더보기가 가능한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클릭해서 더보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파라그래프, 그러니까 얼라인, 그 가운데 정렬로 바꿀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정렬. 항상 영상 편집하실 때는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정렬로 만든 상태에서 이 화면에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싶으실 때는요.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가이드라인 중앙선이 생성되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가져다 대시면은 가운데가 맞춰지신 거고요. 가운데 정렬을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워딩을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른쪽 정렬로 얘를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 정렬. 그럼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조금 이따 만드실 때 오른쪽 정렬로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치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가운데 정렬로 맞추고 시작을 해줍니다. 또 소스 텍스트에서 서체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서체 몇 개 가능하시면 좀 다운로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저 팀원 소리 팀원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복사하시는 방법은 잠깐 화면 볼게요. 타임라인에서 Alt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똑같은 클립이 복제가 된 상태가 돼요. 복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화면창에서 이동하시면은 개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Alt 누르고 트랙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를 썼고요. 이제 네,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소스 텍스트에서 서체를 바꾸셨죠? 그리고 필 들어가시면 색상 바꾸는 게 있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는 단색이고요. 리니얼 그라디언트는 직선형의 그라디언트, 레디얼 그라디언트는 원형 그라디언트예요. 리니얼 그라디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리니얼 그라디언트는 직선형의 그라디언트인데요. 여기 하단에 컬러 스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단에 오퍼시티 스탑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컬러 스탑은 이렇게 컬러 스탑 하단에 있는 애를 하나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 색상 바를 이용해서 색상의 그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박스에서 선택을 통해서 명암 값을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핑크색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색상 바를 레드 계열 쪽으로 이동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핑크색은 흰색이 섞인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흰색이 섞인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색상이었고 두 번째 색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요. 저 이번에 하늘색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색상바에서 하늘색을 찾으시고 또 흰색이 섞인 하늘색 쪽으로 이렇게 박스에서 색깔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은 이런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필의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앵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앵글 값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각도를 다르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로테이션 값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위치 값을 또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로테이션 값으로 컬러 스탑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로 이 컬러 스탑의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또 그라디언트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에도 선택하고 이 로케이션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먼 상태면 서서히 들어가는 그라데이션인데 가깝게 가운데 쪽으로 당겨주게 되면은 좀 극단적인 그런 그라디언트가 나타나는 상태가 돼요. 네. 이런 게 좀 다르고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리니얼 그라디언트는 직선형의 그라디언트고요.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레디얼 그라디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클릭. 레디얼 그라디언트는 레디얼이 원형의라는 뜻이거든요. 리니얼은 직선의라는 뜻이고 레디얼은 이렇게 원형 그라디언트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컬러 스탑이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조금 이제 사이를 멀게 하면은 원형 그라디언트가 글자 각각마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레디얼 그라디언트, 예, 저는 그냥 리니얼 그라디언트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컬러 스탑의 위치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바꾸면 위치가 바뀌고요. 또 이 사이에다가 또 선택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컬러 스탑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거든요. 한 개 더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을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여기까지? 다운로드 하는 아, 다운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 제일 일치를 기억나. 이거는 지금 페이지 네, 그거 아니, 내가 일단 모르겠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색상이 좀 얇게 안 보이니까 그거 고치고요. 잘 보시나요? 아, 네. 이거는 연차, 네, 잘했고요. 그리고 친구들 추가는 이렇게 추가, 지금 추가, 네, 네. 하나는 하셨네요. 그리고 학원들과 있어서, 네, 그리고 실기요. 아, 네, 이렇게 필기가 이런 더블클릭, 더블클릭, 네, 다운로드, 네, 다 이제 블로그를 쉬워, 네, 드래그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써보시는데, 지금 소개한 텍스트를 여기 보시면, 여기 소스 텍스트 있고요. 여기서 색깔을 지금 이별하는 소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하나 만들었고요. 저는 다음 속성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선인데요. 우리가 선에 대한 걸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선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 선의 두께는 여기 이 수치를 저희 어제 수치를 드래그하는 거 배웠죠?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하시면 수치가 커지고요. 왼쪽으로 하시면 얇아지고 또 위로 드래그하시면 수치 커지고 아래로 내리시면 얇아지고요. 이런 식의 스트로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 백그라운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섀도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섀도우는 그림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기능이 있어요. 여기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퍼시티는 100에 가까울수록 진한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한 거고요. 100을 선택하면 진한 그림자, 이 그림자의 각도 값이 있고요. 거리, 예, 거리는 이런 거예요. 어느 면적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그림자가 생성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림자의 사이즈, 그림자 사이즈 이렇게 키울 수 있고요. 그 그림자의 그 소프트니스, 그러니까 스무스니스, 얼마나 스무스한 정도의 그림자를 생성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수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를 너무 이제 멀리 세팅을 하게 되면요. 좀 세련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0으로 일단 좀 그냥 바꿔주고 적당한 크기로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색상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했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두 줄로 얘를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첫 번째 줄 있죠? 이 명동만 선택을 하셔서 이 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이 색깔을 얘네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다른 컬러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부분 선택하셔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소스 텍스트에 이렇게 폰트 사이즈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또 낮춰요. 80 뭐 이런 식으로 낮춰줘요. 그러면은 선택한 것만 사이즈를 줄이는 게 또 가능합니다. 또 자간 사이즈 조정하는 게 있고요. 전체 선택하셔서 자간 사이즈, 글자 간 사이즈고요. 그리고 줄 간격 조정 가능하고 또 얘는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기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또 부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특정 글자만 마이너스 수치를 입력을 하면요. 글자가 내려가게 되고요. 이 선택하셔서 플러스로 해주시면은 글자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만 또 선택을 하셔서 솔리드 회색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화면과 비슷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라인 시프트 사용해서. 베이스라인 시프트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놓을게요. 얘거든요, 얘. 얘가 베이스라인 시프트인데 잘 안 보이네. 제가 이렇게 팝업을 띄워놓을 테니까요. 요거를 조정해서 기준점을 살짝 다르게 저처럼 네, 잘 되시나요? 네, 이게 인터넷 폰으로 이렇게 양해주죠. 여기 있어요. 그리고 팝업 폰으로 text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지금. 음, 펜과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는 시스템을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데요. 이 부분에서 내부지만 지금 박스가 나오시는데 박스가 나오시는 지금 쓰는 경우는 쥐가 보는거든요. 이거 보면 쥐가 고급질 이미지 전이랑 마블들은요, 빨리 마음을 맞추고, 다음에 좀, 요즘 수업, 요즘 뭐, 요즘 비인덱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리는 거 지금 빼주시고, 아무래도 밀려고 해서 그게 스포츠 사실 있거든요. 사이즈를 최근에 지금 하는 거는 이게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하셔서 저런 식으로 인가지고 잘 하셨고요. 텍스트 이거 저 링크 조금 이따가
네,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지금 밑에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하시고, 얘는 이제 여기에서의 가운데물이고요. 위치가 가운데를 하시려면 톡톡을 누르시고, 여기 가운데를 톡톡을 누르시고 하시면 가이드라인을 누르실 거예요. 종훈님,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하단에 팀원 소개체 있어요. 여기 팀원 소개. 네,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써봤고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 자막 하단에 있는 애도 편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얘는 저희가 조금 노멀한 폰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DX 시인가나라는 폰트가 있거든요.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프리미어, 또 이제 마지막 글씨 안 보이죠? 오른쪽을 클릭해주고요. 여기 잘리네. 네, 그리고 텍스트를 이제 조금 작게, 저는 한 60 정도로 작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썼고요. 음, 이번에는 저희가 텍스트 길이에 맞춰서 자막바를 뒤에 덧대보도록 할 텐데, 자막바를 덧대는 이유는요, 화면 보시면은 좀 흰색이 있는 그런 화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텍스트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의 자막바가 형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막바를 여러분들이 형성하시게 되면 좀 화이트가 많은 화면에서도 글자가 잘 읽히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검정색 바를 세워줍니다. 네, 이 자막바 뒤에 덧대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글자랑 너무 딱 맞으면은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텍스트보다 조금 크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퍼시티 값을 일단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이 사이즈가 0으로 되어 있는 애를 좀 키워주세요. 한 15 정도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콘에서 알 수 있듯이 라운드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때마다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잘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만 살짝 적용을 해보면, 예, 일단 클립을 한 개만 개설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드신 다음에 레이저 툴 있죠? 레이저 툴 C, 단축키 C 누르셔서 이렇게 잘라줘요. 한 두 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다시 셀렉션 툴로 바꾸시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매번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서도 많이 써요. 많이, 살짝, 이렇게 섀도우까지 해서, 이렇게, 음, 검정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도 많이 쓰이는 폰트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 아이. 제가 뭐 만들 때 가운데 정렬을 만들려고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썼을 때도 가운데 정렬을 쓰셔야 되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하실 때는 화면이 꽉차니까 폰트를 한 70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뒤에는 70. 네. 뒤에 보시면 나중에 화면 70. 60으로 하셔도 되긴 한데 이렇게 너무 작게 있어서 가운데 정도를 일단 필요가 되는데 이게 일단 많이 선택해서 음, 지금 자막바는 레이어를 빠르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내말하는 걸로 합시다. 가운데 있는 데 그냥 내주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살짝 치우치고 있는데요. 그냥 터치로 왜냐면 이거는 지금 실제로 백그라운드 예쁜데 백그라운드 쌓아서 이렇게 통칭통일을 이어서 방송을 주는 만드셨다. 얘를 스피인에서 살려서 주는 찾아서 쓰셨는데 더블클릭해서 수정하시고 하나 치마를 만들고 이렇게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고 뒤에다가 한번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클릭하셔서 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요. 짝꿍도 일단 여기에서 사이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전체적 일단 이렇게 뭔가 기능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트랜스퍼 같아서 미디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포트 사이즈로 비교하면 하시고 얘는 일단 크게 만들어주고요. 아, 이게 이구나. 얘는 사실 놔두고 일단 여기서 배치가 약간 무서운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그냥 항상 다인별로 누르고요. 그냥 두꺼운 거고 얇은 그 장학생을 하시면은 일상으로 해주고 그리고 솔리드로 이거는 흰색으로 선택해주고요. 스포도 빼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실버도 빼고 백그라운드 키시면 이 사이트를 이렇게 딱 만드는 거거든요. 키우시면 플레이하는 되고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되는데 60까지 너무 크지 않아서 60에서 70번 정도 써주시면 사이즈 너무 작아지면 그러면 작다 이때는 키우기도 키우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썼는데 플러스 C가 여기서 보시겠죠? C를 써서 항상 셀프 주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잘리니까.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이제 바꾸시고, 그리고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이쪽에 하시는데, 제가 해보려고, 뒤에다가 이제 비슷하게 여기에다 만들어가지고, 잘라서 내리는 거 보시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잘하고 계시고요. 사실대로 잘 이용하시죠? 그라디언트 좀 아시긴 한데, 네, 네, 평형 색깔이긴 한데, 그라디언트는 여기는 이제 그러시는 분은 없는데 이제 빨강에서 파랑 그라디언트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요. 남자분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런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인터넷에 그라디언트 헌트라고 치시면요. 그라디언트를 배합하는 사이트가 또 뜨거든요. 배합이 어려우시면 약간 요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색상을 참조해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꼭 여기 아니더라도 배색 사이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 보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색상, 뭐 이런 색상. 뭐 그라디언트를 넣는 게 좀 어려우시면요. 저는 좀 형형색상으로 넣는데 비슷한 색으로 하시면은 거의 실패를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을 넣었다. 그러면은 초록색과 유사 색상이 음, 저희가 이런 그 휴 컬러가 배색의 원형이 있어요. 근데 유사 색상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이랑 핑크색이 유사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 사이클에서 바로 이제 최측근에 있는 색상이 유사 색상이거든요. 만약에 빨간색의 그라디언트를 넣었다. 그러면은 핑크색이랑 이제 주황색까지는 유사 색상이니까 유사 색상과 비슷한 그라디언트를 넣는 거죠. 파란색을 넣었다.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넣거나 하늘색이나 이제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 컬러의 사이클에서 유사 색상으로 그라디언트 넣으시면은 많이 실패는 안 하시고요. 빨강에서 파랑의 그라디언트는 이제 우리 반은 없긴 한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52분이네요. 네. 저희 10분 쉬고 할게요. 2분까지 쉬는 시간. 두 번 들으니까 이제 좀 정말요? 이제 좀 따라하는 게 근데 워낙 그래도 수업을 많이 못 들으셨는데 잘 따라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 그게 되게 힘든가요? 알고리즘. 되게 많이 힘들고 그래. 사실 저도 콘텐츠로 이렇게 흥화가 아니고 광고를 해서 했는데 광고 업무치만 되게 힘들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그리고 유튜버들 뭐 흥행하는 거 보면 되게 똑같은 스타일로 했는데 9개월 만에 알고리즘 보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 보면은 네. 많이 힘들지 않나? 왜냐면 그 사람이 뭐 매번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비슷한 스타일로 했는데 이제 약간 재미가 없는 컨텐츠가 아니었는데 뭐 9개월 만에 떡상하고 막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틱톡 이런 거는 구독자랑 뭐 팔로워가 없어도 노출을 막 100만, 10만 이렇게 시켜주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는 일단 구독자가 없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초반에. 그리고 저도 이제 신사임당에 하는 얘기 들어보고 말하면 그냥 떡상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그 구독자 1000명 이하에서 떡상하는 그런 콘텐츠들 있대요.
똑같이 만들어라 막 이런 거 하다가 좀 논란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써보지 않긴 했지만 구독자 없으면 좀 노출이 안 되니까 뭐 몇 개월씩 노출도 안 되고 이런 케이스 많은 것도 컨텐츠가 괜찮으면 몇 개월 만에 떡상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한 달은 안 되고 그냥 세네 달 투자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보는 거야. 예, 꾸준하게 해보는 게 기본. 이제 떡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네. 날 주시는 네네. 이거 진짜 하나만 써보셨어요? 네. 네, 이거랑 진짜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아, 네. 이제 롤 차이는 일단은 이거는 아, 스킬을 여러 개를 쓸수 있거든요. 여러 개를 쓸수 있는 여러 개가 얘를 하나하나 이런 하들이나 밑에 있는 거를 사실 각각의 스킬에 대한 포지션이고 각각에 대한 포지션이 되고요. 각각의 프레스에 대한 포지션이 이걸 이제 하나만 움직일 때도 클릭자 하나만 아까처럼 이제 하나만 움직일 때는 이 밑에 각각의 포지션이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요. 이 벡터 모션은 벡터 개체를 전체적으로 포지션 고정하는데요. 이 텍스트에 대한 기능은 벡터 개체거든요. 전체에 대한 기능을 하는데 이 클립에 대한 그 벡터 개체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상위에 되는 거죠. 이 클립 전체에 대한 포지션 값이 있어요. 네. 일단은 내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아까처럼 연구를 이것처럼 이렇게 글자만 조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이거는 여기 이번에는 움직여서 조정을 한거 아니고 움직임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고 제가 오늘 그냥 텍스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소스 텍스트를 하시면 이게 이제 베이스라는 지표거든요. 이거 딱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말했을 때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되는데 제가 뭐 이런 거 전체 그런 움직여가지고 네. 그거 이제 선택이 또 정해질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지금 뭐 삭제잖아요. 그거 해설이니까 그때그때 그냥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른 데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네, 빈 텍스트가 그림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 바꾸신다는 선택을 해주세요. 네, 이게 연습이 약간 익숙한 데 많아서 초반에 레이어를 여러 개 특화하지 않으려면 지금 박스로 생산하잖아요. 네. 이거는 박스로 생산하지 말기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박스는 내용 많아지면 사라지거든요. 박스가 풀리가 그냥 클릭해서 지금 그게 클릭해서 적는 방법이 있고 클릭해서 적는 방법이 있고요. 드래그해서 해가지고 안에 지금 드래그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지금 하나 더 주면 이거만 이거 디스턴스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잘라서 메인만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하나만 본 거야? 이거 하나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하나랑 그거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또 에센셜 그래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펙트 컨트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펙트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아치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다시 선택 그리고 사용하는 써서 여기서 사실 얘를 되게 긴 건데 헷갈린가? 근데 서서를 누르시면은 내가 긴 텍스트가 얘를 박스로 하셔서 내용이 많아지면은 진짜 사용할 건데 지금 이거는 뭘까지 안 거니까 영어는 안 나가고 서류를 준비하는 거를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셨던 재밌겠다. 이거는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거 그 텍스트에 이게 백그라운드 긴 텍스트에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네, 알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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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이티랑 김치랑 너무 이상해. 이거 다른 거 없어. 키에 있을 거야? 키에 있어. 약간 틀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안 써서 막 엄청 다르진 않아서 쓰는 게 있었어.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명동 놀러 가는 날이라는 타이틀 문구랑 텍스트를 하단에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아직 애니메이션까지는 주지 않았고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쓴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새 폰트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뭐 꾸러기체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저도 처음 보는 폰트인데 뭐 이런 글씨 폰트들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체가 또 주는 네, 바른 나눔 손글씨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70. 그 서체가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용했을 때 생각보다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미리 보기 창이 줄어든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크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뭐 디자인을 다르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아까는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했는데 백그라운드 흰색으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흰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컬러 이렇게 조정하시고 필 컬러를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글씨를 썼으니까 또 응용하기 위해서 C 눌러서 잘라가지고 다른 내용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C 저는 아무거나 입력해 볼게요.
제가 항상 이제 가운데 정렬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요. 입력했을 때 가운데 정렬 아니면 계속 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운데 정렬로 시작을 안 해서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라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요. 얘도 가운데 정렬로. 네. 네. 가운데 정렬로 처음에 시작했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잘랐을 때 굉장히 편했겠죠? 그래서 항상 가운데 정렬로 시작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자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네, 자동 위치 조정되니까 편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막 스타일 만드시고 잘라서 문구 써주시면 돼요. 타이틀 문구도 폰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가지 써보면 제가 그 백그라운드를 해제를 하면 이 백그라운드 삭제되죠? 이 어피어런스에서 항상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필 같은 경우 필만 채우면 이제 색깔만 보여지게 되고 음, 뭐 사이즈 키우시고요. 사이즈. 그러면 또 화면이 이렇게 필기체 폰트들이 있어요. 가운데 정렬 바꿔주시고 디자인으로 주는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서체로 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체를 한번 써봤고요. 흰색으로 그냥 쓰기만 했어요. 이렇게 텍스트만 써서 또 타이틀 문구를 쭉 적어주는 게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똑같은 레이어 복제하실 때는 Alt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Alt. 내용물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더블 클릭하셔서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음, 서체를 서체를 하나만 더 디자인을 해보면 아까는 저희가 팀원 소리체, 저는 팀원 소리를 뭐 했었거든요. 음, G마켓 산스 폰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G마켓 산스. 서체를 적용해주고 볼드. 여러분들이 폰트에 대해서 잘 좀 빠삭하신 분들도 있고 빠삭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여러 개 보여드리고 있어요.